지난 1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를 뽑아서 오늘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다른 톤으로 그 부동산 정책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시장이 가장 민감해하는 세금 이야기를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정리했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안정의 1순위 수단은 공급이라는 걸 강조했고요. 세금은 최후의 카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집값을 잡겠다고 세금부터 올리는 이런 정책은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문장으로 이번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대통령의 입장이 정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금은 가급적 쓰지 않겠다는 표현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일단 보유세나 양도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터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1차 수단은 절대 아니다. 세금은 따라서 재정을 확보할 때 쓰는 거지 부동산의 규제용으로 쓰지는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단 시장이 어느 정도의 선을 넘으면 사용은 가능하다고 해서 물꼬를 닫아놓지는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있던 그 증세 공포를 당장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안정감을 줬고요. 또 다주택자나 1주택자 모두 숨 고를 수 있는 시간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마치 투기꾼인 양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는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투기 억제에는 무조건 처벌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시장 안정이 목적이지 다주택자를 옥조이는 게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식 징벌적 프레임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결국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정권이 넘어갔다고 민주당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급 정책의 방향을 보면요. 실제 인허가, 착공, 입주 가능한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숫자만 많은 공급 계획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요. 실제 인허가라든가 착공, 입주가 가능한 실제적인 공급이 가능한 것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1월 말 정도에 국토부에서 현실적인 공급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급이 나올 가능성이 큰지 한번 보면요. 일단 주택 공급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 나갈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심층적인 제도 보완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 구체적인 세대수, 그다음에 착공 연도하고 준공 연도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수도권 핵심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너무 외곽에다가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립해서 사실은 수요가 없는 곳에다가 자꾸 공급을 하는 것들을 좀 막겠다는 내용도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는 선도지구라든가 역세권, 재건축, 재개발 등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철학을 정리해보면요. 부동산은 벌줄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다 이런 느낌이고 집은 투자이기 이전에 일단 주거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시장과 맞겨루면서 싸우지는 않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중도층이라든가 실수요자를 의식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시장 친화적인 톤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시장 영향을 보면요. 일단 세금 공포에 대해서는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매물이 급감되는 건 아마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물건을 던지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공급 발표 전까지는 아마 관망사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공급 발표 대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지가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고요. 다만 핵심지라든가 이런 데는 가격은 큰 변동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폭락폭등도 아닌 버티기 장사가 당분간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공급 실행력이 관건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어필이 돼서 실행이 된다면 가격은 안정기조를 찾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실패한다고 한다면 다시 연말쯤 되면 세금 카드가 등장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나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핵심 입지에 대한 실거주 중심으로 해서 매수 능력이 되신 분은 매수를 해도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주택자에 대한 갈아타기 기회도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당장 매도하라는 압박은 주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5월 9일에 예정되어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는 아마 시행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따라서 지금은 겁먹고 뭐 물건을 던질 이런 타이밍이 아니고요. 흐름을 잘 보면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집을 매수할 수도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키워드를 보면 지금까지 늘 일관되게 공급을 얘기해 왔습니다. 지난 가을에 있었던 정부의 공급 대책에 실망한 분들이 많이 이제 매수에 나서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공급 대책이 얼마큼 실효성 있게 나오고 또 실행력을 갖추냐가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작년에 했던 그런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기보다는 좀 더 유연성을 갖고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의 흐름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을 억지로 거스르는 정책을 내놨을 때 실효성이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는 집값과 싸우기보다는 집값에 대한 어떤 구조,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1월 21일 날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중 부동산 부분에 관한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